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참조 타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배웠던 내용들은 기본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은 참조 타입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타입이랑 우리 많이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정수 타입이랑 그 다음에 실수 타입 그리고 논리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기본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참조 타입이라 그래서 배열, 뭐 열거형,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요 두 개는 뭐 나중에 다음 클래스쯤에 이제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배열이랑 열거 타입이랑 참조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도 이제 적혀 있긴 했는데 기본 타입에 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트링들이 사실 적혀 있었어요. 이쪽이요. 문자라고 적혀 있는데 문자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 타입처럼 쓸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참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조 타입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말이 이제 참조 타입이고 뭐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C에서는 C 언어로 좀 얘기하면 주소 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바에서는 주소라는 용어를 잘 안 쓰긴 합니다. 주소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결국은 어쨌든 구조는 그 C에 있는 주소 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요게 가장 확실하게 이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 영역이 있으면 우리는 요 메모리를 int 한 다음에 A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볼 때 A는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인트하고 뭐 1024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서 배열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배열을 숫자로 만약에 다 선언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코딩을 짜기가 너무 힘들겠죠. 숫자로만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또 새로운 배열을 새로운 번지를 만든다는데 뭐 1055 그리고 뭐 또 뭐 1100, 뭐 2, 뭐 1102 같은 경우는 뭐 i 같은 역할을 해서 뭐 값을 증가하는 포문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기 좋게 그렇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쓰고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어느 정도 이름이 내포하게 되죠. 그러면 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는데 좀 편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변수를 쓰게 되면 컴퓨터의 내부적인 구조상으로는 어떤 A라는 게 잡히게 되면 얘는 어디인가는 컴퓨터에는 쭉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0번지부터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8기가짜리 용량 8기가짜리 이제 램이라고 하면 8기가짜리 용량이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번지가 요 A라는 이름과 동일시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A와 여기가 만약에 뭐 아까 제가 적었던 1024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요 번지가 요 A라는 이름이랑 같이 매핑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리 번지에 우리가 뭐 이제 그 크기는 있겠지만요. 이게 4바이트냐 뭐 몇 바이트냐 이것은 4바이트겠죠. 4바이트 크기에 우리가 뭐 여기다 값을 10을 저장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이 진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요런 게 우리가 이제 기본 타입입니다. 메모리 번지를 써놓고 그런 메모리에 거기에 진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기본 타입이고요. 근데 어 요런 거 말고 어 이런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영역을 좀 나눠 놓긴 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 드릴 건데 어떤 영역을 남겨놓고 뭐 스트링 같은 경우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 독서라는 거를 쓰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뭐 1102번지다. 그러면 여기에 독서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요.
독서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이쪽에는 int가 아니라 이거는 좀 잘못 썼죠. 지우고 다시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라고 만약에 A라는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여기에는 내가 여기에 독서라는 만약에 이런 글자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켰다면 1024번지에는 그냥 아까 10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서라는 걸 저장하게 되고 이쪽에는 112라는 번지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곳에는 막상 따라가 보면 1024 번지에 가보면 112가 저장이 돼 있는 거고 값으로요, 실제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또 112 번지에 가보면 독서라는 게 저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앞에서 이제 다음 장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스택 영역이라는 곳에는 아까 기본 타입 같은 경우는 스택 영역에도 값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100번지, 200번지. 그러면 얘는 100번지에 찾아가 보면 힘 영역, 좀 그림이 좀 다르긴 하지만 힘 영역에 스트링 객체라는 걸 생성해서 신용번이라는 이름의 이제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200번지에는 독서라는 문자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런 거를 참조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음 장에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사용 영역인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스택 영역과 힙 영역과 그 다음에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뭐 자바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뭐 C 프로그램이나 요 메모리 영역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스택 영역이라는 부분과 JVM 스택 영역이라는 부분과 힘 영역이라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역할들은 여기 이름은 메소드 영역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역할들은 그 C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 영역이나 이런 영역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들은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OS에서는 프로그램에 각각의 메모리 영역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전체 영역 중에서 뭐 어디 영역은 OS가 사용하는 영역이고 누구는 뭐가 사용하는 영역이고 뭐 사용하는 영역이면 어느 정도 공간을 할애해서 너 프로그램은 요만큼의 영역을 사용해라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 안서 사용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 짜는 영역들이요.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를 이제 제공을 해주죠. 그럴 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상수는 어디에 선언해도 상수를 10개 선언하면 10개의 번지는 꼭 잡혀야 되겠죠. 상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생성자도 마찬가지고 메소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적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정적인 클래스 영역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어떤 거를 하게 되면 생성이 되는 맨 처음에 꼭 필요한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정적 영역 그러니까 메소드 영역들을 먼저 잡습니다. 이거 크기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짜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하게 됐을 때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정적인 크기로 우리가 딱 값이 계산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정적 필드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은 스택을 스태틱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든지 그 다음에 상수라든지 코드에서 뭐 10번을 썼든 20번을 썼든 그냥 딱 나오죠. 거기서 더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한번 이제 코드를 짜놓으면요. 그 다음에 생성자도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도 개수가 정해져 있죠. 이거를 몇 번 호출하냐의 차이인 거지 메소드나 생성자나 그 다음에 뭐 정적, 클래스 이런 것들은 내가 타이핑 해놓은 개수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완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딱 픽스예요.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컴파일 돼서 딱 실행이 되면 이 영역은 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택 영역 여러분들이 뭐 시연어 들었으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스택 영역을 해서 뭐 스택이라서 뭐 안에다 넣었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거 저번 시간에도 좀 질문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거 질문했던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스택 영역 이렇게 좀 바구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구니 들어있어서 여기에 뭐 변수를 스택이라고 해서 뭐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스택인데 사실 이 용어보다는 요거를 그런 표현보다는 스택은 중괄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중괄호를 많이 쓰는데 중괄호가 하나가 쳐졌다 그러면 요런 스택 바구니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바구니가 생겼고 변수는 언제든지 쭉쭉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int 1을 하고 int a를 하고 int b를 하면 이쪽에 a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b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참조할 때 우리가 갖다 쓰고 싶을 때 a는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여기에 들어갔다가 스택에 와서 나올 때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언제든지 이 번지는 여기가 뭐 1024 번지면 언제든지 가서 1024 번지를 제가 활용해서 번지를 가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를. 그러다가 요게 여기 이 중괄호가 끝나는 요 지점을 만났을 때 여기 있는 얘부터 맨 처음에 선언된 애부터 반환을 하는 거죠. 메모리를 여기를 그냥 다 삭제. 얘를 삭제. 그리고 여기가 싹 비우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삭제. 그리고 얘가 나가고 그래서 중괄호가 하나 끝나면 요게 하나가 끝나면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중괄호가 끝나면 여기에서 밑에서 A를 뭐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A는 선언이 안 돼 있죠. 왜냐면 다 여기서 메모리를 해제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뭐 거기에 또 갇혀 또 더 큰 바깥에 더 있다. 그러면 얘는 이 더 끝에 있는 애는 프레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프레임 2가 될 거고 먼저 얘가 생성됐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거 그림대로 제가 한번 맞춰서 중괄호를 만들어 보면 뭐 여기 함수 죄송합니다. 좀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어떤 A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A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중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죠.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포문을 하나 만들어서 또 제가 이렇게 중괄호를 쳐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int a가 있고요. 이쪽에는 int i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중괄호가 생성이 됐을 때 여기서는 a를 이쪽 프레임 여기다가 a를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중괄호가 또 열리고 나면 소문은 열리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요 i는 여기다가 생성이 늦는 거예요. 여기다가 i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가 여기 부분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실행이 이쪽에 실행하고 있으면 프로그램이 이쪽에서 이제 실행이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요 i는 끝까지 있다가 여기 이 중괄호를 만나게 되면 요 i는 사라집니다. 요때 이제 스택 구조에서 이제 나가서 반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사라지면 얘는 메모리가 해제가 됐고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죠. 여기 끝나는 지점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포문 안에서 A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10을 루튼, A를 2를 루튼 어떤 거든 간에 A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중괄호가 끝나도 A는 끝나지 않죠. 여기서도 A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는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중괄호가 끝나게 되면 이때 여기 부분을 다 반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택은 어떤 그 메모리에 할당되는 메모리에 할당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택이라 해서 가장 이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랬는데 이게 뭐 메모리를 참조하는 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를 해제하는 입장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스택 영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크기는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사이즈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재기함수라든지 함수의 호출이라든지 사용자의 그런 입력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구조들은 사실상 스택 영역도 어느 정도 가변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자유도가 높진 않아요. 예, 그걸 코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적 영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뭐 재기함수라고 해서 몇 번, 이거 재기함수 10번이 호출될지 30번이 호출될지 모르니까 재기함수 대로 하게 되면 요 바구니가 계속 생기고, 그 바구니에 또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고 또 생기고 또 들어가고 또 생기고 또 들어가다가 다시 이제 하나씩 반환하면서 돌아오는 걸 재기함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반환하면서 돌아와서 다시 요게 하나가 남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요게 이제 계속 반복하겠죠. 우리가 함수를, 어떤 함수를 크게 메인, 만약에 요 스택 정적 영역도 우리가 코드를 좀 작게 만들어서 메인 함수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정적 영역도 똑같은 사이즈예요. 함수를 다른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다면 얘도 메소드 영역이랑 똑같게 크기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메인만 우리가 만약에 코드에 있다, 메인 함수만 존재하는 코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스택 영역은 그냥 동일한 사이즈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그런 식으로 메인만 만들질 않다 보니까 요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힘 영역인데, 힘 영역은 좀 보기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객체들을 많이 넣고 있죠. 그리고 좀 크기도 크죠. 크기도 좀 큽니다. 그림상에서도요. 그래서 힘 영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좀 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힘 영역이 이제 좀 사이즈가 큰 것들, 객체,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면 거기에 메소드부터 어떤 그런 함수들이나 아니면은 멤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 그걸 우리가 힘영역에다 많이 집어넣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크기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사이즈가 힘영역은 좀 크기도 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주소 번지라는, 나의 얘는 뭐 1번 번지, 2번지, 뭐 3번지 이런 번지들로 제공을 해요. 5번지. 그래서 이런 번지들을 얘한테 스택 영역에 어떤 나를 호출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뭐 핸들러 같은 느낌인 거죠. 핸들러 같은 애들한테 내 번지만 알려주면, 내 번지만 잃어버리지 핸들러, 그러니까 스택에서 내 번지만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얘가 5번지라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다가 이 5번지를 저장하는 요 함수 자체가 싹 다 사라진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참조가 불가능하죠. 요런 참조가 불가능하면 뭐 뒤에서도 잠깐 뒤에서도 좀 PPT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요런 부분들은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직접 이제 삭제를 나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그런 어, C언어 계통의 C언어 C++ 계통이랑은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힘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사이즈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할당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 영역을 너무 많이 생성하는 거는 프로그램의 속도에 좀 저하가 옵니다. 왜냐하면 스택 영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일정 양형을 잡아놓고 있는 정적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하니까 일정 크기를 할당해 놓은 상태에서 주소 번지를 그냥 지우거나 거기가 뭐 A가 어떤 번지가 있다 해도 이거는 이제 참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OS 쪽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가 여기다 그냥 값을 다시 놓으면 되는데, 이런 힘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할당을 해주는 그런 OS적인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할당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좀 악영향적인 게 있죠. 그래서 요 힘 영역과 만약 스택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똑같은 상황이 있다, 아니면 똑같은 크기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힘 영역에 저장하는 게, 왜냐면 힘 영역은 할당을 해줘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택 영역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릴 수 있다는 건데, 물론 두 개의 영역을 완전 다른 구조로 싹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뭐 배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 값이 저장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완전히 구분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비교는 안 되지만 뭐 C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어디서도 이 스택 영역과 힘 영역에 대해서 어, 자세히 좀 설명을 많이 안 해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잘 몰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수업에서 컴퓨터 구조라든지 OS 쪽에서 이제 자주 다루는 이런 내용으로서의 어, 내용들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 그 메모리 사용 영역 같은 경우는 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사실 잘 몰라도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내용들을 좀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이 됐을 때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엄청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 영역이 스택 영역이랑 뭐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크고 뭐 메모리를 사실상 같은 어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메모리는 똑같아요. 메모리는 똑같은 속도라서 그래서 뭐 우리가 속도를 뭐 똑같이 쓰는 거라든지 리드 라이트 이런 속도들은 똑같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힘 영역이라는 걸 구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시간의 차이인 거죠. 스택 영역은 스택이나 메모리 영역 같은 걸 구성할 때는 OS에서 미리 한 번에 딱 구성을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하는 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힘 영역은 어떤 주소 번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OS에 등록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때 이제 한번 등록이 되고 나면 리드 라이트 속도는 똑같아요. 예, 리드 라이트하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힘 영역을 할당해주고 그 주소 번지를 스택 영역에 저장해주는 이런 몇 가지 작업들이 앞에 선행 작업들이 코드를 하면서 발생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벌써 다 잡혀 있는 영역들의 좀 차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런 속도 얘기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영역들을 썼는데 요거 지금 코드 요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서 한번 스탠 영역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좀 제가 마우스를 열심히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게 좀 보다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릭터 v1이라는 곳에 A라는 문자를 저장을 했어요. 바로 초기화시켰죠. 그러면 스택 여기 실행 1번이 되는 거고 어떤 메모리의 스택 영역, 그 영역에서도 메모리 영역 중에서도 스택 영역 안에는 v1이라는 얘는 어떤 주소와는 매핑이 될 거예요. 여기 주소가 우리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독해서 1004번을 얘기했으니까 1024를 얘기했으니까 1024번지라는 것이 V1이라는 매핑이 되고 그 번지 안에는 A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요. 여기 중괄호를 열었습니다. 중괄호를 열고 조건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 중괄호를 열었으니까 A니까 여기로 무조건 들어오겠죠. 중괄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요 두 가지 애가 값을 저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int v2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에 v3가 있어요. 그래서 V2랑 V3 요거 같은 경우는 중괄호를 저는 아까는 그런 바구니를 함수랑 그 안에 폴더로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요거는 함수로 정의를 하는 게 맞겠죠. 요 그림에서 상에서는요.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그림에서는 요게 제가 아까 하나는 포문이고 하나는 함수라는 의미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 함수도 다 함수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여기 하나에 다 프레임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메모리 번지 지나게 되면 요 메모리 번지를 지나게 되면 여기 있는 먼저 들어왔던 두 개가 해지가 되는 거죠. V2와 V4, V2와 V3가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각각 번지를 어떤 누군가와 매핑이 돼 있었을 텐데 그 번지에 있는 값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이 삭제되고 얘 번지는 V2라는 거와 매핑이 끊어지는 거죠. 사실상은 정확하게 따지면 뭐 지우는 이레이저 작업을 하는 거는 메모리에 이레이저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V2의 매핑을 그냥 삭제시키는 거죠. 얘 V2와 V3의 매핑, 아까 이런 메모리 구조, 메모리 번지와의 매핑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언제든지 다시 램에는 그런 새로운 매핑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값이 초기화되면 그 값이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맨 밑에 불리언이라는 V4가 생기고 V4가 다시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요 또 중괄호가 생겼다 그러면 얘부터 메모리가 해지가 되고 그 다음에 V1도 해지가 되면서 요 스택 영역이 자체가 해지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괄호로 생각하셔도 되고 사실상 새로운 뭐 그 스택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앞에서는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얘긴 하긴 했지만 뭐 중괄호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어디에 누가 메모리 번지에 내가 이름이란 누구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면 사용하고 안 하고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참조 타입 같은 경우도 어, 요런 상황을 참조 타입이죠. 참조 타입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배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면 요 배열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무조건 참조 타입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하게 되면 스택 영역에 여기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요거 비교를 한번 시간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런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스택 영역에서 이렇게 값 하나 넣는 거 이게 제가 펜을 눌렀다가 삭제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시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얘는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를 세 개 저장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택 영역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기 때문에 V1이라는 이름을 쓰고 V1의 메모리 번지를 1024 번지를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 V1과 1024를 매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 라이트 타임 뭐 메모리 램에 라이트 하는 타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A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참조 타입에 저장하는 시간 한번 비교해 보죠.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일단은 스코어 스코어라는 요그 데이터를 어, 변수명을 그 어떤 그 주소랑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을 하겠죠. 그래서 음, 뭐 여기도 뭐 위에랑 달라야 되니까 1050번지에다가 만약에 매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군가의 번지를 저장하라고 돼 있어요. 번지 저장하는 것도 만약에 요 번지만 알게 된다면 요 번지를 알다면 당연히 그냥 저장하면 되겠지만 사실 요 번지가 아직 생성이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어딘가에 이게 참조 타입이다 보니까 얘를 먼저 생성을 해야겠죠. 여기에 뭐 먼저 5번지를 저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힘 영역에다가 어 이거는 OS가 이제 정하는 거겠죠. 이 5번지라는 곳은 OS가 정하는 거고 OS나 이제 OS에서 이쪽에 힘 영역에 요 번지를 사용해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이랑 20이랑 30에 대해서 램 라이트 타임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지가 결정이 되면 이 5번지를 이쪽에다가 또 라이트 타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택 영역에서만 보게 되면 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5번지가 결정돼서 여기 시간 동안만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물론 요게 만약에 변수가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5번지를 결정하는 OS에서 5번지를 결정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10번을 램에 라이트하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이쪽에 또 라이트를 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이 매핑하는 시간 제외하고도 램 라이트 시간, 램 라이트 타임 한 번만 존재하는데 맞죠? 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램 라이트 타임이 두 번이고요. 그렇죠. 램 라이트 타임이 두 번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매핑도 두 번이 발생합니다. 그냥 물론 이렇지는 않겠지만 동일한 시간에서 그만큼 참조 타입에 저장한다는 게 스택 영역에 저장한다는 것보다 좀 시간적으로 조금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냥
우리가 실제 그냥 상황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참조 타입은 어떤 이런 힘 영역에 누군가 어딘가에 정해진 이 번지수는 랜덤하게 랜덤이라기보다는 OS에서 정하는 번지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갖다 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뭐 어떤 우리가 참조 타입의 영역이 저장이 된다면 어떤 용량이 이 사이즈가 엄청 커지더라도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도 얘 스택 영역에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은 거죠. 얘나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 물론 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작긴 하겠지만 만약에 얘가 인트 타입이었다면, 우리가 주소 번지가 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인트 타입이었다면 이거에 저장하는 용량이나 얘를 저장하는 용량은 동일한 거죠. 용량으로만 따지면요. 대신 다른 이런 커지는 용량들은 이런 힘 영역에서 그 용량을 늘려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참조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참조 타입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넣는 연산, 요거는 그 값을 비교하는 연산이잖아요. 값을 비교하는 연산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힘 영역에 쓰는 것 중에 이제 뭐 문자열이 같은 게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택 영역을 생성을 했다 그러면, 지금 힘 영역에 주소 번지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있다 그러면, 어, 당연히 동일한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당연히 같지 않겠죠. 주소 번지가 다르니까. 얘는 5번지가 적혀 있고, 얘는 뭐, 진짜로 5라고 적혀 있을 수 있고, 뭐, 주소 번지는 각자 이제 좀 다르니까요. 그럼 어쨌든. 그리고 얘는 6이라고 적혀 있고, 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6이라고 적히겠죠. 그래서 5와 6을 비교하면 당연히 틀리다고 나올 거고요. 뭐 반대로 1번과 2번이 틀리다고 하면 당연히 맞다고 하겠죠. 5와 6번지는 누가 봐도 다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뭐 우리가 번지 수를 비교하는, 만약에 참조 타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게 넣는 연산을 쓸 텐데, 어떤 그 논리 비교 연산을 쓸 때 참조 타입을 쓰게 되면, 참조 타입에 우리가 실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하면서 이게 참조 타입인지 어떤 타입인지를 좀 헷갈린 상태에서 요 비교 연산자를 써요. 그러면 주소 번지를 비교하는 건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여기서도 이제 계속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면, 어, 널값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뭐 레퍼런스 밸류 2번에는 널을 넣어놓고 레퍼런스 밸류 1번에는 그 어떤 거를 참조해놨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또 5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결과들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예외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 얘기했는데 익세션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음, 한 여기서 책에서 한 10장 정도 좀 가면은 어, 예외 처리라는 걸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입세션들을 처리를 해줘서 입세션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인데, 요거를 이제 그거에 입세션들이 나왔을 때에 어떤 입세션들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지금은 요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만, 입세션이라는 거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외 처리를 트라이 캐치문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입세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입세션이 나왔다는 거는 신텍스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거죠. 프로그램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쓰는 거에서는 오류가 없어요. 이게 두 개만 보고 있으면 오류가 없어 보이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너를, 참조 타입 없이 너를 넣어줬는데, 근데 갑자기 얘의 얘의 0번지를 하고 있죠. 그 대신 신텍스적으로는 아무 뭐 오타가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뭐 여기다가 뭐 별표를 쓴 것도 아니고 뭔가 스트링 뭐 오타를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하는 데는 문제 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참조를 하고 있지 않죠. 힘 영역을 만들지 않고 그냥 스택 영역에
매핑만 시켜놓은 상태예요. int array라는 걸로. 그럼 여기에는 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디 가 있질 않죠. 근데 갑자기 얘가 힘 영역을 가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 힘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애 없는데 어디도 갈 데가 없는데 물음표를 찍고 입세션이라는 걸 발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도 널을 해놨는데 문자열에다가 갑자기 문자열 길이를 내놔라고 하니까 입세션이 발생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입세션 예외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가면서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제 입세션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입세션이 발생하고 그런 거를 트라이 캐치 문을 통해서 입세션을 이제 캐치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돌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 네, 그 입세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개발할 땐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메모리 참조를 내가 오류 냈는데 그냥 세그멘트 에러, CG 같은 경우 세그멘테이션 에러라고 뜨면 어디서 어떻게 에러가 났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입세션을 많이 활용을 하면 여기서 빠르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이게 엄청 큰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어놓으면 요 위치를 신텍스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프로그램은 어느 순간 갑자기 죽고 그럴 때 익세션이라고 해서 이 위치를 특정 지어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런 예열 처리라는 아주 장점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더 배우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택 타입인데 어, 스트링 타입은 조금 특이해요. 사실 스트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바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뉴라는 걸 배울 건데 뉴라는 거를 써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바로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자바는 그 힘 영역에서도 스트링에 또 제공하는 힘 영역이 좀 다르게 존재를 해요. 예,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문자열만을 저장하는 힘 영역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 동일한 힘 영역 위아래를 쓰게 되면 같은 번지를 그냥 자기가 만들어 버립니다. 요거는 같은 번지를 참조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이름이 다르면 당연히 힘 영역에 다른 번지로 만들어지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보면 뉴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객체를 생성하는 연산자죠. 인스턴스를 만드는 연산자인데 요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뉴라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어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렇게 쓰게 되면 아까 이렇게 쓰게 되면 같은 번지를 만약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 그러면 같은 번지를 참조하게 해놨어요. 요게 좀 다르죠. 어, 아까 앞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같은 번지를 참조를 해요. 5번지면 얘도 5번지고 얘도 5번지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만약에 new를 이용해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디에 new라는 거는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지만 무조건 만듭니다. 똑같은 객체지만 무조건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7번지와 8번지에다가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네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두 개와 네임 1과 네임 2가 있고 그다음 네임 3가 있어요. 네임 3 코드를 이렇게 짜놓으면 얘는 네임 1과 네임 2는 주소 번지 아까 얘가 제가 5번지라고 썼죠. 여기 5번지 얘도 5번지가 되니까 당연히 tru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번지가 다르다 그랬어요. new는 무조건 새로운 번지에다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new를 만드는 건 문자열 힘 영역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힘 영역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6번지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번지 사실 되게 범위가 좀 다를 텐데 얘는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펄스가 나오겠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 C를 잘한다 그러면 문자열은 사실은 그
그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로는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어떤 함수를 쓰죠. 거기서 이제 그, 그 C++이나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이퀄 연산자라는 이퀄 그 한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퀄 메소드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메소드를 쓰는 방법은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클래스에서 이제 메소드를 쓰는 방법은 그 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트링에 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써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거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과 스트링 1과 스트링 1과 그 다음에 스트링 1과 스트링 2의 문자를 비교하는 거죠. 나와 비교를 해서 동일한지 안 한지를 여기 true false로만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게 이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퀄 함수를 통해서 나의 그래서 얘가 스트링이라고 선언이 됐다 그러면 이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거기서 나랑 얘랑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비교를 해서 어, 리턴형을 어,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두 개, 좀 이따 이제 코드에서 좀 보실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 요 문자가 요 문자는 같지만 이런 는으로 하면 당연히 펄스가 나오지만 얘를 이퀄 연산자로 쓰게 되면 true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true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퀄 연산자로 얘를 쓰게 되면 true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에 코드가 있는데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어, 네, 코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냥 이거는 포맷은 그대로 있고요. 패키지라는 포맷 그대로 있는 거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놔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면서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쓰지 않는데 중괄호 얘기를 좀만 드리면 각자 누구든 다 스타일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든 맞는 자기만의 맞는 스타일이 있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보기 좋을 때 이걸 들여쓰기는 필수로 여러분들 꼭 들여쓰기는 필수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중괄호를 쓸 때마다 들여쓰기를 좀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이러면 나중에 코드 보는 데가 조금 불편해요. 뭐, 난 이런 것도 잘 본다라고 하시면, 크게 뭐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어, 엘스문 같은 경우, if 엘스문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다 분리해서 중괄호를 꼭 다 띄워줍니다. 일반적으로 저는요. 왜냐면 처음에 볼 땐 이게 진짜 깔끔하게 보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예. 아무래도 여기에 뭐, if else문 같은 else문 같은 경우를 잘 못 보고 너무 노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초반에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제 어느 순간 좀 코드가 많이 하고 여러분들 실력 늘면 그 들여쓰기 꼭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초반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는 방법 중에는 어쨌든 코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헷갈림이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코드 이렇게 하고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좀 더 해보시고 하시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그 스트링 밸류 1, 2인데 이거는 스트링 힙 영역에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번지수가 같을 겁니다. 번지수가 같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스트링 1과 스트링 밸류 1과 스트링 밸류 2를 번지수를 물어보는 연산이죠. 번지수를 물어보는 연산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또 아까 실행을 한번 돌려본 적이 있어서 결과도 나와 있긴 하네요. 그래서 보면 스트링 1과 스트링 2는 참조가 같다. 아니면 else 참조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결과가 참조가 같다고 나오겠죠. 그리고 문자열이 같기 때문에 equals 그 함수로도 비교를 해도 당연히 문자열이 같다고 나오겠죠. 문자열이 같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요만큼은 그 문자열 비교와 그 다음에 번지수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요것도 문자열 비교와 번지수를 비교하지만 우리가 그 객체의 그 생성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객체가 새로운 힘 영역에 생성하고 들어가는 구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참조가 다릅니다라고 나오죠. 3번과 이쪽으로 걸렸겠죠. 3번과 4번의 참조가 다릅니다라고 걸리고, 그 다음에 문자열은 같다라고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쓰실 시간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리미리 하실 분들은 한번 PPT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클립스에서 이제 자주 사용할 때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요거를 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서 복사해 오거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들어가 들여쓰기가 이제 난장판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막 불편해요. 근데 뭐 들여쓰기가 불편하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컴파일 돌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들여쓰기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마구잡이로 지금 바꿔놨는데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춰가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겠죠. 얘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탭을 한번 넣고 얘도 또 사이에 탭을 한번 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니까 이 탭 넣기가 좀 불편해요. 많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많이 불편할 텐데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클립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들여쓰기 방법을 바로 그냥 적용해줘요. 중간으로만 잘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단축키는 제가 여기 단축키 그냥 여기다 써드리면 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F로 키를 3개를 동시에 눌러주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제가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같이 딱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복사했었던 여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저랑은 맞진 않지만 어쨌든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빠져 있으면 물론 이상하게 들여쓰기가 될 거예요. 여기는 신텍스 에러가 나서 지금 안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텍스 에러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어지러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를 임의대로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변경을 하라 그러면 신텍스 에러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고 신텍스 에러를 다 풀어준 상태에서 넣게 되면 맞춰서 해주게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줄도 막 뭉쳐줘요. 막 이렇게 엔터 이렇게 쳐놔도 이런 식이어도 딱 붙여서 네 해줍니다.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뜨려 놔도 예, 요거는 뭐 엔터가 2번 쳐져 있으니까 들여쓰기가 좀 안 되네.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아까 원 상태 그대로 들어가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품이 밑에 이게 붙어 있으면 아마 얘는 올라갈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게 만약에 엔터가 많이 쳐져 있으면 그 밑으로 붙고 엔터가 적용돼 있으면 이제 바로 위로 바로 밑에 붙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서 최종적으로 계속 이 컨트롤 F를 해주게 되면 요런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들여쓰기를 우리가 넣는 방법을 단축키는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F키를 누르면 들여쓰기를 해준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들여쓰기니까 여러분들이 또 입맛에 맞게 뭐 바꾸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여러분들 자리에서 코드를 하게 되면 저 이런 식으로 짜라고 항상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이 네. 딱 이 부분만 있으면 이 부분을 한 자리를 차지하고 else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서 또 else if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else if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else if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PPT로 돌아와서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이런 우리가 아까 제가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거는 어떤 쓰레기 데이터가 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한다라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쓰레기 데이터가 될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여기다가 어, 널을 넣어주면 이렇게 널을 넣어주게 되면 맨 처음에 스택 영역에 요 번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얘가 참조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상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얘 참조가 끊어지니까 얘는 가비지 컬렉션에 들어가서 이 힘 영역은 메모리를 반환을 하게 될 거예요. 여행이라는 그런 데이터는 삭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실 일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비지 컬렉션이 되진 않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비지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가비지 컬렉션이 어떻게 발생을 하겠냐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비지 컬렉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그 메소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런 예제를 썼는데 그냥 여기 맨 앞에 예제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여기가 아마 더 예제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메소드가 없네요. 그냥 다시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요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만약에 스트링으로, 요런 식으로 여행으로 만약에 선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 상태로 선언해놓은 상태에서 요 함수가 여기 없더라도, 널이 없더라도, 예, 널을 넣어주지 않아도 요 함수가, 이 함수가 만약에 A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죄송합니다. 네, A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 요 함수가 끝나면 알아서 스택에서는 얘를 삭제를 하죠. 우리 스택 영역에서는 얘가 반환이 돼버리죠. 요 변수가 반환이 돼버립니다. 그 반환이 돼버리면 당연히 얘를 여기에 있는 값도 다 반환이 된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얘 힘 영역을 하고 있던 애는 메모리가 반환이 됐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고요. 스택 영역에서 데이터가 사라짐으로써 힘 영역을 어, 우리가 포인트하고 있던 누군가가 사라지는 거죠. 가리키고 있던 힘 영역의 주소를 내가 알고 있던 스택 영역에서 힘 영역을 주소를 알고 있던 애가 사라짐으로써 얘는 아무도 못 찾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뭐 어떤 1024번지가 여기에 들어있었다 그러면 여기 번지가 1024번지라 그러면 1024번지는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가비지 컬렉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요. 이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가장 많은 가비지 컬렉션으로 넣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언어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메모리 오버플로 그 에멀록이나 C에서 그냥 C에서 이제 비교적으로 설명하면 에멀록 에멀록이라는 거를 선언하다가 갑자기 메모리가 오버플로가 났다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멀록을 계속하고 그 함수가 끝나면 이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해제할 수가 없어요. C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메모리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프로그램이 아예 종료해버리죠. 이거 같은 그 대신 자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우리가 스택 영역이 알아서 내가 얘를 어떤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가비지 컬렉션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요런 작업을 안 해주고 요 함수가 끝나면 알아서 얘가 메모리가 반환이 되면서 이 힘 영역에 있는 데이터까지 메모리가 반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분들이 스택 영역만 그러니까 C에서 함수들만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이 어, 짤 수 있겠죠. 뭔가 어떤 진짜 이 가비지 컬렉션에 안 들어가는 아주 재수없는 몇 가지가들이 있어요.
내가 스택 영역을 선언했는데 그 스택 영역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새로운 스택 영역을 선언하고 또 새로운 스택 영역을 그런 식으로 선언하지 않는다면 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힘 영역은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은 이런 식으로 참조를 잃어버리는 누군가는 그냥 가비지 컬렉션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자바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바가 가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이에요. 네,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메모리를 고민하지 않고 짤 수 있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래서 아마 자바가 어, 사용하기 아주 좋은 언어 중에 하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